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치아요. 그죠? 눈에도 안 보여서 더 심각해지는 충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상하고 있을지도 모른 보이지 않는 충치 관리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히어로 치과 의사 김신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치는 다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충치. 근데 생각만 해도 너무 싫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쏟고 있다고 하니까 무섭고 좀 걱정도 되시죠? 걱정 많이 네. 돼요. 네. 치아와 치아 사이의 충치, 이미 썩은 충치의 옆 치아 충치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볼 수 있는 사이 충치들도 있지만 육안으로는 아예 볼 수조차 없는 사이 충치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2개의 치아 사진 중에 왼쪽 사진에서 혹시 충치가 있는 치아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되게 하얗죠? 깨끗한, 네,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그냥 봐서는 어디가 상했는지 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에 안쪽에 사이가 까맣게 변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보이네요. 네, 그 부분이 사이 충치, 인접면 충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만 보이는 상태에서는 충치가 장기간 지속되어도 진료를 잘 받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진짜 병원에 가지 않고는 좀 모를 것 같아요. 치아도 피부 관리만큼이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식사할 때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끼게 되고 양치 관리 시 적절하게 제거가 잘 안 된다면 이 음식물이 남아있어서 세균에 의한 충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아 옆면에 생긴 충치는 잘 감지하기가 힘들어 방치되기가 쉽습니다. 치아가 노래지기 시작하면 얼른 병원으로 가면 되나요? 대부분 치아에 노랗게 껴있는 것을 보고 충치가 생겼다고 오시는데요. 네. 사실 그 노란 부분은 우리가 흔히 하는 치석이 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오래 되면 딱딱하게 붙은 치석이 되는 거고요. 치아는 충치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 노란색이나 검은색이 아닌 흰색입니다. 치아가 썩기 시작할 때 흰색이라고요? 네. 치아 표면에 하얀색 반점이 보이시죠? 네. 이런 하얀 점이 충치의 시작입니다. 이런 부분은 흔히 충치라고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치석인 줄 알았어요. 네. 네. 흰색 충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썩기 시작했는데 흰색이라고 하니까 정말 좀 상상도 못했어요. 하얀색 충치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가 잘 되거나 입속 환경에 따라서 진행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지성 우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지성 우식은 상태나 범위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충치라고 하면 가장 싫은 게 치통이잖아요. 썩기 시작했다면 그 통증 때문에라도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아주 큰 범위의 충치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모르시다가 검진을 통해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또 반대로 충치 범위가 크지 않아도 통증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조금 썩었는데 아플 때가 있고 네. 그 많이 썩어도 만약에 안 아픈 거는 좀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충치에 의한 통증은 치아 신경에 생긴 염증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네. 치아 신경에 생긴 염증을 치수염이라고 하는데요. 급성으로 생긴 치수염은 신경관 내에 염증이 시작되면서 치아 내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작은 자극에도 심한 통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으로 생긴 치수염은 통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게 하고 진통제를 복용하면 통증이 대체로 가라앉아서 환자분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염증이 점점 치아 뿌리 끝으로 이동하면서 만성 치수염이 점점 치수 괴사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병소 범위가 넓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충치가 있는 줄도 몰랐다가 엄청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 계실까요? 거의 전하게 연면 충치가 있으셨던 환자분이 계셨었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해서 보니까 대부분 치아 옆면에 충치가 있었고 충치가 너무 깊어서 치수염이 진행된 충치들이 많아서 대부분 신경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가능한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 치아들은 신경을 살리도록 했고요. 아, 정말 사이사이가 다 썩었네요. 또 보이는 면이라 더 잘 보이죠. 그 치료는 그래도 잘 끝났나요? 전체 치료는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대부분 치수 복조술이라는 술식을 진행해서 부분 보철인 인레이 혹은 레진 치료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심해진 치아들은 신경 치료가 필요하여 크라운 보철로 마무리했습니다. 치수 복조술. 네. 이거 어떤 치료인가요? 그리고 무슨 뜻일까요? 치수 복조술은 영어로 펄프 캐핑이라 하는데요. 펄프, 치수를 캐핑, 씌운다는 의미입니다. 적은 범위의 치수가 노출되었을 때, 치아 신경이 노출되었을 때 생활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MTA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노출된 치수를 막아줍니다. 수복 상아질이라는 단단한 치아 피부가 생겨서 치수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수 복조술을 하고 위에 레진이나 인레이 혹은 크라운 등의 방법으로 수복하여 마무리하는 술식입니다. 치아의 구조상 가장 늦게 발견하는 치아가 있을까요? 치아가 겹쳐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부위에서 옆면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평소에 음식물이 자주 끼는 부위도 꾸준한 관리와 주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충치는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치아 사이 충치도 다른 부위에 생기는 충치랑 마찬가지로 차가운 물을 마실 때 과일이나 젤리 같은 네. 것을 먹을 때 네. 시린 증상이 있었다면 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네네. 사용하였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다면 사이 충치가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찬 과일이나 찬 물에 반응이 올 정도면 좀 이미 많이 썩은 상태 아닐까요? 차가운 음식이나 사실 물의 자극을 느꼈다면 신경의 염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치아가 시린 것은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해서 충치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다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치료까지 안 가려면 언제가 골든타임일까요? 충치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겉 피부에만 국한된 범랑질 충치, 속 피부까지 진행된 상아질 충치, 신경까지 침범한 치수 충치, 속 피부까지 진행된 깊이의 상아질 충치를 중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치아 사이가 어두워 보이거나 차가운 자극에 찌릿하거나 통증이 금방 소실되고 지속되지 않는다면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 중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이지 않는 충치, 현명한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이사이 생긴 충치는 평범한 양치법으로는 살짝 한계가 있습니다. 칫솔의 솔끝이 치아 머리를 향하도록 하여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에 칫솔을 비스듬히 대고 서서히 칫솔을 치아 머리 쪽으로 진동을 주며 올립니다. 치아 사이사이에 칫솔이 들어간 느낌이 느껴지실 텐데요. 이때 약한 힘으로 칫솔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약간의 진동과 회전으로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